안녕하십니까, 권전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 11장 기타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11장 기타 화력 발전은 이제 그다지 어렵지가 않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그 내용을 학습하시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도 길지가 않을 겁니다. 자, 기타의 화력 발전. 자, 기타의 화력 발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연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소용량, 소규모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스 터빈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가스 터빈에 대해서 그 특징하고 동작 원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스 터빈이라는 것은 어떠한 연료를 연소시켜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가지고 터빈을 구동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증기 터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거기서 발생되는 증기로 터빈을 구동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 터빈은 스팀 터빈하고 거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이제 연소가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징들이 있고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가스 발전이 증기 터빈에 비해서 갖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6가지, 4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스 터빈은요, 스팀 터빈에 비해서 그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운전 조작이 간단하다.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가 간단해서 운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복잡할수록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당연히 구조가 간단하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하니까 또 기동과 정지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장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물 처리가 필요 없으며 또한 냉각수의 소요량도 적다. 스팀 터빈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대량의 복수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화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해안가 인근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안가 인근에서 수요지까지 전력을 공급하려다 보니까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런 냉각수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수요지 인근에다가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처리가 필요 없으며 왜? 복수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소용되는 냉각수도 복수기에 비해서는 스팀 터빈에 의한 그런 복수기에 비해서는 그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설치 장소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정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대용량 화력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입지 조건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량의 연료를 이제 우리가 들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투입되는 냉각수의 양이, 대량의 냉각수의 양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소에 대한 어떤 제약을 덜 받는다. 완전히 받지 않는 건 아니고 덜 받는다. 그 다음에 건설 기간이 짧고 이설도 쉽게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6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장점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보시면 단점으로 가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값비싼 내열 재료를 사용이 된다. 자, 연소된 가스가 몇백 도씩 올라가잖아요. 100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견딜 수 있는 스팀이라든지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열에 대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열 효율은 내연력 발전소나 대용량의 기력 발전소보다 떨어진다.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한 31, 2%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쓰긴 좀 그렇고요. 이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그 가스의 그 배열을 이용해서 뭔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발전 설비를 묶는 이런 복합 발전 형태로 해서 그 효율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이클 공기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압축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를 그냥 그 자연압에서의 공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압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를 압축하게 되면 나갈 때 압력에 의해서 터빈을 더 잘 구동하는 어떤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공기를 압축을 시키게 되면 이 보일러 내에 들어가서 산소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시키면서 이런 효율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압축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압축기에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스 터빈의 종류에 따라서는 성능이 외기 온도와 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아까 제가 산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온도가 낮으면 그 어떤 그 단위 체적당의 산소의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소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효율이 더 좋습니다. 왜? 온도가 낮으니까 같은 체정대에 산소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연소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온도와 외기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네 가지, 단점 네 가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스터빈의 장점과 단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리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